벤처기업에서 쫓기며 온갖 고생하다가 대기업으로 갈아타 안정적으로 대성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서인데요. 오늘 손찬이 형은 서서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서서의 자는 원직이며 영천군 장사현 출신입니다. 위략에 따르면 원래 이름이 복이며 동시대 살았던 어환이 그의 기록을 전할 때 서서가 아닌 서복으로 쓴 걸로 봐서는 위나라에 임관하고도 꽤 오랫동안 복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서의 성은 오역되기도 했습니다. 그 위략의 일부분, 즉 단가 출신이다. 이게 역시 또 한자가 그 표의 문자라 생기는 문제죠. 여기서 단가란 호단자, 즉 거의 대가 끊긴 집안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후대에 단시 집안으로 잘못 해석되어 우리에게 단복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 단이 또 다른 도금법이 있으니 선이거든요. 심지어 선복이라고도 잘못 불렸죠. 즉 서복은 흥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다 로 해석하는 게 맞고요. 서서는 격검, 즉 칼을 놀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칼침으로 지인의 복수를 하고 토백분, 즉 하얀 흙을 얼굴에 칠하고 도망다니다 붙잡히게 되죠. 얼굴에 하얀 칠을 하고 돌아다니면 누가 봐도 수상해서 붙잡힐 것 같은데 그의 지략이 의심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때는 서서가 뜻을 세우고 학업에 임하기 전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자 서서를 기둥에 묶고 북을 치면서 동네 사람들 이 아재 누군지 아는겨? 하는데 분장이 기가 막혔는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우, 즉 뜻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서서를 구출하니 서서는 이에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반동탑연합군으로 중원이 혼란스럽자 서서는 고향 친구 석도와 형주로 도망하는데 이건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서서가 형주로 도망오는 때와 유표가 형주 자사로 오는 때가 비슷한 시기인데 유표는 곧 수년이내 형주를 평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 온갖 똑똑이들 1천여 명이 모였다고 하죠. 형주는 인재의 중심지가 됩니다. 참고로 석도는 서서의 찐친으로 서서가 나중에 위나라로 튈 때도 서서가 야 너도 했는지 같이 짐 싸고 올라가서 위나라에서 전농교의를 지내는 인물입니다. 서서는 형주에서 맹건, 제갈량과도 친교를 맺고 유비가 신야에 주둔할 때 유비에 의탁합니다. 207년 유비에게 와룡이라는 자가 있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유비가 그런 사람이 있나? 그래 같이 한번 보자 데리고 와라. 그러자 서서가 그 자는 가서 볼 수는 있는데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을 내려놓고 직접 가셔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유비가 삼고초려를 해서 제갈량의 융중대를 듣고는 불화를 탁 치며 제갈량을 초빙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위략에는 유비가 회식에서 지금으로 치면 십자수 같은 거 하고 있다가 제갈량이 혀를 끌끌 차면서 만났다 돼 있지만 제갈량이 유선에게 올리는 출사표에 삼고초려가 기술되어 있는데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에 구라를 칠 리가 없죠. 그래서 유비와 제갈량의 만남은 위략의 기술을 구라로 보는 게 정설입니다. 즉 삼고초려는 실존했다. 서서가 스타트업 유비를 버리고 대기업 조조에 갈아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유종이 조조군에 항복해버리니 오갈 데 없는 유비는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유비가 처자식도 버리고 장판에서 장비에게 병사 20기만 주고 뒤를 맡기면서 빤스러 날 때죠. 이때 서서의 모친이 포로로 잡혀버립니다. 여기에 서서는 유비와 작별 인사를 하고 조조군영으로 향했다. 물론 소설 연희의 정욱의 편지 이런 이야기는 허구이고요. 서서가 주군을 갈아탄 이유를 개인적으로 추측해보자면 지금 시대에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즉 서서가 대의를 위해서라면 모친을 포기하고 유비를 섬겨야 했다? 이건 지금의 그리고 소설 연희의 잣대이고요. 당시 잣대로는 효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충도 지킬 수 없다. 이게 당시 청류의 근본 정신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원소도 6년 복상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관리들의 사례를 보면 부모가 죽으면 관직을 내던지고 3년상을 하러 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미 출세한 고위공직자들도 그러한 사례가 꽤 있었고 부모뿐만 아니라 모시던 태수가 죽어도 그리하니 이 중 젊은 사람들의 경우 사적인 일 때문에 나란 일을 내던졌다 질타받지 않고 오히려 효렴이나 유도에 청거되어 현령으로 출세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융이 처형되게 되는 이유, 예형과 했다는 그 만담, 자식은 아비의 성욕의 산물일 뿐이고 어미의 항아리 속 물건을 꺼낸 것과 같다. 부모와 자식의 정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실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자 20세손 공룡이 왜 이런 패륜적인 말을 했느냐. 저 3년상을 출세의 도구로 삼는 선비들을 풍자한 거라 보거든요. 즉, 저 발언 앞에 저런 자들에게는 이게 빠진 거죠. 이걸 치려가 트집 잡아서 공룡을 고발하고 공룡이 죽는 겁니다. 이렇듯 패륜적 언사만 하여도 죽을 죄가 될 수 있는 시대였고, 효에 대한 가치가 이러하니 만약에 서서가 모친을 버렸다면 그대로 커리어가 끝장나거나 평생 손가락질 받기 충분했다는 거죠. 비슷한 예로 조조가 서주대학살을 하고도 청료들의 지지를 잃지 않고 민심으로도 끝장나지 않은 게 부친의 복수라는 가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욱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부친이 그리 죽었는데 그럴 수 있지, 오죽하면, 이런 경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서의 도주는 당시의 효의 가치를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처사였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웃자고 하는 얘긴데, 서서가 유비 인간전에 매사에 제갈량과 꽤 의견이 같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맹건이 나 북쪽으로 갈란다, 거기서 뭐 조조한테 인간하든가 하려고 한다. 제갈량이 그걸 듣고는 거기 중원에는 이미 사대부가 넘쳐나는데 너 거기 가봤자 백수밖에 안 된다. 이건 상상인데 그 서서의 유비 인간에는 제갈량의 이런 생각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갈량의 이 친우들 맹건, 최주평, 석도 모두 대기업 조조군에 인간했습니다. 서서가 제갈량의 말대로 용두사미가 되고자 유비군에 들어갔는데 쫓기기만 하고 개빡센 거죠. 그래서 냅다 모친도 잡힌 김에 줄랭랑 쳤다. 그리고 석도한테 야 너도 짐 싸라,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같이 가자. 물론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필부한테는 이게 맞죠. 서서는 위나라에서 우중랑장을 거쳐 어사중승까지 오르는데, 훗날 제갈량이 북벌할 때 위나라 관료 명단을 탈취해서 서서와 석도가 하는 벼슬을 보고 벼슬이 이거밖에 안 되나? 위나라에는 인재가 그리 많은가? 이들이 왜 중용되지 못하는가? 라고 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사중승이 낮은 벼슬도 아니고 유력자들도 두루 거친 감찰직인데, 이 제갈량이 했다는 발언을 보면 모사태다, 위나라에는 모사가 많은가 보다, 꾀모자거든요. 참모 중에 간계나 꾀를 잘 쓰는 자들을 책사와 구분하여 보통 모사라 하지 않습니까? 정욱이라든가. 즉 제갈량이 한 발언은 벼슬 높낮이에 대한 소외라기보단 저 친구가 그 감찰 이런 거보다는 전쟁에서 계략 내고 외교상 그 판때기 짜고 이게 맞는데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데 서서가 모사로서 활약한 기록이 한 줄도 없죠. 활약이라고 하면 그저 제갈량 천거밖에 없습니다. 조인의 팔문 금세진이라든가 방통의 연안계 간파 이런 건 소설 연의의 허구고요. 다만 낭안중이 왜 서서를 이런 쪽으로 창작을 했나 생각해 본다면 제갈량의 이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서서는 태와 연간에 병사한 것으로 보이고 비문은 팽성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